시니어가 절대 하면 안 되는 5가지 금전 실수. 노후에는 돈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살고 싶으시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몇십 년 동안 모은 돈이 단 한 번의 실수로 사라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실제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신 금전 실수 5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이 영상 보시고 우리 어머님, 아버님은 꼭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정기 예금만 믿고 돈을 묶어두는 것.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아무래도 안전하고 든든하다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막상 필요할 때 꺼내 쓰려면 생각보다 불편하거나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더 잘 이해하시도록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김 여사님, 올해 66세이십니다. 작년에 모은 돈 5천만 원을 금리가 높으니까 이자가 많이 나오겠지 하고 1년짜리 정기예금에 모두 넣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분이 갑자기 크게 아프셔서 큰 돈이 급하게 필요하게 됐습니다. 예금을 깨려고 은행에 갔더니 중간에 해약하면 원래 약속했던 이자를 거의 못 준다고 하더군요. 결국 몇천 원 이자만 받고 원금만 겨우 찾아서 병원비를 쓰셨습니다. 이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불편이 생긴 이유가 바로 이 점입니다. 정기예금은 중간에 해지하면 이자를 거의 못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 이자율만 믿고 오래 묶어두면 생각보다 이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목돈이 있어도 한 번에 다 넣지 않고 여러 군데에 나눠서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부는 단기로 넣을 수 있는 상품이나 언제든 꺼낼 수 있는 CMA 통장에 두시고 나머지는 6개월이나 1년짜리 예금으로 분산해 두시면 혹시라도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이자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녀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실수. 우리 아들이랑 딸이 급하다고 해서 그냥 제 이름으로 집을 사주신 분들 정말 많으십니다. 어르신들이 더 쉽게 이해하시도록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정씨 할아버지 올해 70세 되셨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명의로 집을 잠깐만 사주시면 안 되겠냐고 했습니다. 아들이 많이 어려워 보이길래 걱정되는 마음에 이름을 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고 은행에서 대출금 독촉장이 날아왔습니다. 알고 보니 아들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30만 원 넘게 올라버렸고 기초연금도 받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이 상황에서 조심해야 할 점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명의를 빌려주면 그 집에 대한 책임이 전부 내 몫이 됩니다. 대출, 세금, 건강보험료까지 모두 내가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명의를 쉽게 빌려주는 일은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전문가 상담을 먼저 받으시고 서류나 계약서로 확실하게 남겨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세 번째, 연금 받을 때 세금 때문에 손해보는 실수. 연금은 세금을 거의 안 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어르신들이 쉽게 이해하시도록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박 여사님, 올해 68세이십니다. 퇴직연금을 한 번에 4천만 원 받아두면 든든하겠다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통장에 들어온 금액을 보니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알고 보니 세금이 300만 원 넘게 빠져 있었던 겁니다. 박 여사님은 차라리 조금씩 나눠서 받을 걸 그랬네 하고 많이 아쉬워하셨습니다. 이 상황에서 꼭 알아두셔야 할 점은 이 부분입니다. 연금을 한꺼번에 받으면 세금이 꽤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달 조금씩 나누어 받으시면 세금을 거의 안 내거나 아주 적게 내도 됩니다. 연금은 가능하면 한 번에 받지 않고 매달 나눠서 받으시는 방법이 더 유리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연간 1,200만 원까지는 세금을 거의 내지 않아도 됩니다. 연금을 받기 전에 꼭 세무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번째,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피해. 나는 그런 거 안 당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어르신들이 더 쉽게 이해하시도록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할아버지, 올해
72세이십니다. 어느 날 은행 직원이라며 전화가 왔습니다. 통장이 범죄에 이용됐다고 하면서 앱을 깔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겁이 나서 그대로 따라 하셨는데 이틀 뒤에 통장 잔고가 전부 사라진 걸 보셨습니다. 이 상황에서 꼭 조심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전화로 통장, 카드,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면 그건 무조건 사기입니다. 요즘은 AI로 가족 목소리까지 똑같이 흉내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이런 전화는 바로 끊으시는 게 안전합니다. 혹시 걱정되시면 금융감독원 1332번으로 전화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 문자나 앱 링크도 절대 누르지 마세요. 혹시라도 이거 사기 아닐까 하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드시면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가족이나 은행 직원에게 먼저 꼭 상의해 보세요. 조금 귀찮아도 확인하고 넘어가는 게 내 소중한 돈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5번째, 증여 상속 계획 없이 재산 몰아주는 실수. 그냥 큰아들 이름으로 다 해주면 그게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어르신들이 더 쉽게 이해하시도록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윤 여사님, 올해 75세이십니다. 평소 큰아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있어서 집이랑 땅을 모두 아들 이름으로 넘겨주셨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돌아가신 뒤에 딸과 아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절반 받기로 했다. 아니다. 다 내 거다. 이렇게 말이 엇갈리면서 결국 소송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이 상황에서 꼭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재산을 그냥 말로만 주면 나중에 자녀들끼리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또 세금도 많이 내야 하고 부모님 노후자금이 부족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유언장이나 증여계약서를 꼭 공증으로 남겨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가족과 미리 충분히 상의하시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계획적으로 나누어 증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금전실수 5가지는 뉴스에만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이웃, 바로 옆에 계신 분들도 실제로 겪고 계신 일들입니다. 나는 괜찮겠지 하다가 정말 크게 후회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시면 절대 늦지 않습니다. 정보 하나가 여러분의 노후를 지킬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부모님이나 지인 중에 고민이 있으시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이런 실수해봤다. 이런 것도 꼭 알려달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인의 라디오가 다음 영상에서 꼭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내일 만나요.